살다 보면 이런 경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누군가를 믿고 의지했는데 막상 중요한 순간에 돌아오는 건 실망뿐일 때 말이죠. 가까운 친구에게 기대했는데 외면당했을 때, 연인에게 큰 기대를 걸었는데 배신을 느꼈을 때, 직장에서 동료나 상사가 내 노력을 알아주길 바랐는데 무심하게 지나칠 때, 기대는 곧 실망으로 이어지고 실망은 마음의 상처로 남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쉽게 사람에게 기대했다가 실망할까요? 그리고 정말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고 살아야 행복할 수 있을까요?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 문제에 대해 매우 냉정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인간 본성에 대해 비관적이었고,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큰 기대를 거는 것은 스스로 실망을 자초하는 것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인간관계를 단절하고 혼자 살아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쇼펜하우어가 말하고자 한 것은 우리가 사람에게 어떤 태도로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어디까지 기대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질문을 따라가며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살펴보고 심리학적 통찰과 우리의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탐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끝에서는 한 가지 중요한 결론에 닿을 것입니다. 바로 기대하지 않는 관계가 어떻게 오히려 더 깊은 관계가 될 수 있는가라는 통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대표적인 비관주의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인간을 이성적인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간은 충동과 욕망에 지배되는 존재라고 보았죠. 그의 철학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의지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끝없는 의지에 끌려다니며 살아갑니다. 따라서 타인을 배려하거나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순간에도 사실은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 쇼펜하우어의 관점이었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대를 건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위해 행동해 주길 바라지만 그 사람 역시 자기 욕망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 내 기대와는 다른 결과가 나오기 쉽습니다. 따라서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기대는 투사의 성격을 지닙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라봅니다. 친구가 언제나 내 편이 되어줄 거라고, 연인이 항상 나를 이해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상대는 나와 다른 생각, 다른 욕망, 다른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기대와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습니다. 사람에게 기대하는 순간 실망은 이미 예정된 수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사람에게는 아무런 기대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 예시에서 더 선명해집니다. 연인 관계를 떠올려 봅시다. 사랑을 시작할 때 우리는 상대방이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해 줄 거라 기대합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내 마음을 알아주길, 말하지 않아도 내 속마음을 눈치채 주길 바라죠. 하지만 이런 기대는 자주 좌절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완전히 똑같은 마음을 가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연인들이 넌 왜 나를 몰라주니? 라는 싸움을 반복합니다. 사실 그 싸움의 근원은 사랑의 부족이 아니라 과도한 기대일 때가 많습니다.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은 부모가 언제나 내 편일 거라 기대하고, 부모는 자식이 자신을 이해하고 존경해 줄 거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세대 차이와 각자의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기대는 충돌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큰 상처를 주고받는 아이러니가 생깁니다. 직장에서도 기대는 늘 문제를 만듭니다. 우리는 상사가 내 노력을 알아주길 기대하고 동료가 내 어려움을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현실은 경쟁과 성과의 세계입니다.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무력함과 분노를 느끼게 되고 직장 생활이 피로해지는 것이죠. 심지어 친구 관계에서도 기대는 함정이 됩니다. 내가 힘들 때는 내가 당연히 옆에 있어줘야지라는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오랜 우정도 금세 깨져버립니다. 친구가 나를 배신한 것이 아니라 내가 친구에게 지나치게 기대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실망은 사실 상대방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기대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실망을 줄이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이제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기대를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사람에게 큰 기대를 걸지 않을 때 오히려 작은 관심과 배려가 크게 다가옵니다. 내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관계는 더 편안해집니다. 둘째, 스스로의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만족과 행복을 타인에게서 찾는 순간 늘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내 삶의 중심이 나 자신에게 있다면 타인의 행동에 크게 좌우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는다고 해서 관계가 차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기준이 단단할수록 상대와의 관계도 더 자유로워집니다. 셋째, 감사의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실망합니다. 하지만 기대를 낮추고 감사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작은 행동 하나에도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친구가 나를 위해 이렇게 시간을 내줬구나. 연인이 내 기분을 챙겨주려 애썼구나라는 마음이 관계를 단단하게 합니다. 넷째, 대화를 통해 기대치를 조율해야 합니다. 말하지 않고 기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상대방은 내 마음을 읽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게 내가 원하는 바를 이야기하고 상대의 생각을 듣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의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맞춰갈 수 있습니다. 다섯째, 나 자신에게 더 집중해야 합니다. 타인에게서 기대하는 에너지를 나의 성장과 행복을 위해 쓰는 것이죠. 내가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을 때 타인에게 불필요한 기대를 걸지 않게 되고 자연스럽게 실망도 줄어듭니다. 이런 실천을 통해 우리는 기대와 실망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더 자유롭고 성숙한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철학이 우리 삶에 어떤 울림을 줄 수 있는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에게 기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인간관계를 단절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건강하게 관계를 맺기 위한 조언입니다. 기대가 없는 관계는 차가운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자유롭고 진실한 관계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온전히 이해하거나 늘 내 편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큰 기대 대신 작은 감사로 바라볼 때 우리는 실망 대신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사람에게 너무 큰 기대를 걸고 있지 않은가? 그 기대가 실망으로 변해 나를 힘들게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기대를 내려놓을 때 오히려 관계는 더 가벼워지고 사람은 있는 그대로 빛나게 보입니다. 기대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자유,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전하고자 한 지혜일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은 19세기의 것 같지만 사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현대사회는 그 어느 시대보다 기대와 실망의 악순환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기대합니다. SNS에서 내가 올린 글에 누가 좋아요를 눌러줄지, 카톡 메시지에 답장이 언제 올지, 직장에서 내 성과가 어떻게 평가될지, 이 모든 것은 기대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즉각 실망으로 이어집니다. 누군가가 내 글을 무시하면 서운하고 답장이 늦어지면 불안하며 상사가 무심하게 지나치면 허탈합니다. 현대인은 이렇게 작은 기대와 실망 속에서 끊임없이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피곤한 이유 중 하나는 타인에게 걸어둔 보이지 않는 기대치가 너무 많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SNS는 기대와 실망의 무대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좋아요나 반응을 기대하면서 글과 사진을 올립니다. 하지만 기대만큼 반응이 오지 않으면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반대로 예상치 못한 관심이 몰리면 잠시 행복감을 느끼죠.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음번에도 같은 수준의 관심을 기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쇼펜하우어가 말한 인간의 끝없는 의지, 즉 욕망의 메커니즘과 같습니다. 충족되면 잠시 기쁘지만 곧 더 큰 기대가 생기고 결국 다시 실망이 찾아옵니다. 만족은 잠깐, 실망은 반복. 이것이 현대인의 마음을 지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연인 사이에서도 기대와 실망은 가장 큰 갈등의 원인입니다. 많은 연인들은 사랑을 상대방이 나를 채워주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결국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불만이 쌓이고 그 불만이 반복되면 관계는 쉽게 무너집니다. 쇼펜하우어의 통찰을 적용한다면 사랑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나를 완벽히 이해해줄 거라는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히려 작은 배려와 관심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타인에게 거는 기대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거는 기대에서도 실망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꼭 성공해야 해, 나는 완벽해야 해라는 자기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스스로를 향해 더 큰 실망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자기 비난과 자존감 저하로 이어지고 결국 삶 전체를 무겁게 만들죠.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본질적으로 불완전하고 욕망에 휘둘리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비관적인 선언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에게 너무 완벽을 기대하지 말라는 조언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기대를 조금 낮추면
실패 속에서도 성장의 기회를 볼 수 있고 작은 성취에도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우리에게 냉정하게 말합니다. 기대를 줄이면 삶이 가벼워진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일지도 모릅니다.